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4회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그 충격에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최저치를 기록했고 급급매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며 역대급 거래 절벽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섬에 잇따라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중의 반은 2030 세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은 빙하기에 본격 진입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연 2.25%인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11월과 올해 1, 4, 5월에 0.25%포인트씩 5차례 오른 데 이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됐습니다. 이날을 포함해 기준금리가 4차례 연속 인상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준금리가 이처럼 급격하면서도 꾸준히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달 빅스텝의 영향으로 현재 최고 연 6%대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내 남은 2차례 10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까지 0.25에서 0.5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라 시중은행의 주 담대 금리 상단이 연말때 7%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지나치게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정부가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런데도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금리 인상폭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장 큰 핵심 변수라며 주택담보대출 누적 평균 금리가 연 4%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최악의 경우 연 5%대에 진입하면 2010년대 초반의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에 따른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거래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이 한마디로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로 금리가 다른 호재를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3년 2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도 급격히 위축됐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사실상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이 늘었으나 매수 대기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5번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1.8로 지난주 82.9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조사한 80.3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1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수 심리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74.9를 기록했고 이어 마포, 은평, 서대문구 등의 서북권 75.7, 용산, 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 77.2,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 88.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고 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지난 2월 세웠던 역대 최저 기록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92건, 2월 820건, 3월 1430건, 4월 1752건, 5월 1746건, 6월 1079건, 7월 639건입니다. 집값 하락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5월 5째 주 마이너스 0.01%부터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5번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0.13% 하락하며 전주 마이너스 0.11%에 비해 낙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하락 거래 비중은 54.7%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41.5% 대비 13.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2021년만 해도 하락 거래 비중은 20에서 30%대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하락 거래 비중은 48.6%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라며 금리가 또 오르면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가 계속 오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최소치를 기록한 가운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도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말랩이 31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7월 전국의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 7,066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 8,789명의 견조 37.7% 줄었습니다.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생애 첫 매수자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2012년 1월에서 7월 29만 2,767명 이후 10년 만입니다. 생애 첫 매수자는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월에서 7월 서울 지역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 9,328명으로 조사돼 1년 전 5만 5,897명보다 47.5%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기 지역은 7만 4,589명으로 전년 동기 13만 8,878명 대비 46.3% 줄었습니다. 2030 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전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중 2030 세대는 13만 3,70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5,141명보다 40.6%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황한솔 경제말렘 리서치연구원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라며 상대적으로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2030 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8월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년 이하 아파트에서 전주 대비 0.28%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는 0.16%, 10년 초과, 15년 이하와 15년 초과, 20년 이하는 각각 0.14%, 20년 초과는 0.10%씩 매매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매가는 5년 이하 아파트가 0.31%나 빠졌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도 5년 이하 아파트가 마이너스 0.32%로 최대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라며 이에 하락 전환이 가장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년까지 주택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지난달 수도권에서 일제히 하락한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 매매 시장에도 금리 인상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월세 수익으로 대출 이자와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 인상으로 상환할 이자 비용이 커지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점차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와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경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신규 임차 수요의 월세나 반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월세 전환과 갱신권 사용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가운데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값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이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수단에서 모두가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요. 상승한 게 몇 배인데 상승분이 다 빠져야 됩니다. 부모 세대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자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모든 경제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부동산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 수십억에서 절반 떨어져도 비싼 것 아닌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 줘야 앞날이 미래가 있는 것 아닌지. 30-40%가 아니라 그 이상 하락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투기 목적인 사람들을 징벌적 세금으로 죽여놓으면 대한민국 건강의 기본 틀이 될 듯. 저희도 집을 갖고 있지만 원상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싸게 팔고 싸게 사서 이사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현 상황에서 매매가 안 되니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집값 너무 비싸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50% 정도 더 하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더 많이 떨어져야 젊은이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죠.
집값은 오르고 물값도 오르고 결혼은 안 하고 애들도 없고 큰일이네요. 수입 대비 집값 생각하면 절반은 떨어져야 함 값상 금리로 올라도 너무 많이 오름. 주가, 코인만 봐도 마찬가지. 평생 열심히 일하면 퇴직 때 작은 집 하나는 남을 수 있는 집값이 정상이라고 봄.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고 집 사려면 예금금리 최소 10%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빚 내어서 투기하는 것보단 저축하는 게 좋다는 인식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도 산다. 최소 50%, 최대 70% 이상 하락으로 봅니다. 50% 떨어져도 2019년 수준으로 가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하락이라 할 수 없고 원상복귀되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려면 2019년 가격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일 뿐 3% 기준 금리면 주담대 5%가 최저가 될 텐데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 금리일 텐데 잘 버틸 수 있을지. 부동산 투기꾼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다. 오른 게 2배 넘어서 아직도 부동산 정상화되려면 50% 넘게 거품 빠져야지. 기괴하게 올랐던 만큼 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음. 금리가 문제가 아닐 텐데 앞으로 가격 받쳐줄 수요가 없어지는 게 더 문제일 텐데. 집은 삶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급한 탐욕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대공황 수준으로라도 집값 박살나야 집으로 돈 만지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근로자가 30년에서 반평생 정도로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가 현실적인 집값이라고 쳐준다면 현재 집값은 한평생을 갚아나가야 할 수준이죠. 많이 급하게 오르긴 했네요. 빙하기는 자연스러운 수순인 듯. 가격은 그다지 내리지도 않았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